중국의 부위성 고형물이 극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상의 오존오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지 지난 4년 만에 미세 부유성 입자 배출의 수준을 대략 40%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의 엔지니어링 및 응용과학부와 난징대학 정보과학 및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러한 재빠른 감소가 지상 수준의 오존 오염의 증가를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PNA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지난 5년간 중국의 대략 1000곳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국 도시,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의 표면 오존 농도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지상오존은 스모그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상오존은 열과 태양광이 있는 조건 하에서 녹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물인 복합간 화학 반응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번 연구는 PM2.5라고 알려진 특정 물질이 오존 오염을 구성하는 흡수제인 라디칼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감소로 더욱 많은 라디칼이 지상 오존을 생성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연구원들은 하버드대학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오존 오염의 흐름을 막기 위해 녹스와 보크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상오존은 폐 질환 및 폐와 목의 발진 악화와 연관이 있으며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거 참 기이한 일이네요. 우리 모두 호랑이와 인간이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글북 책만 봐도 그렇죠. 그러나 시베리아의 한 호랑이가 본능을 누르고 입은 부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이 지난 12월 29일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 검문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경고총을 발사하며 겁을 주어 호랑이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호랑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난 뒤에도 그곳에 서 있었죠. 티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호랑이는 수비견 2마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사람들이 이 호랑이가 부상을 당한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티콘은 뒷다리를 절면서 웅크렸죠. 시베리아 호랑이는 보통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관리자들은 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이 호랑이가 의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호랑이를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티콘에게 진정제를 놓았으며 트럭으로 그를 고양이과 동물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티콘은 15살이며 호랑이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입니다. 그는 그의 종족의 생존을 돕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야생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그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살펴보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가타 그리고 테이쿄 대학 과학부 연구원들은 범고래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로봇 기술을 이용해 범고래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과 행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범고래가 헤엄치면서 생기는 물의 흐름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 장치는 유연한 석션 컵이 달려있어 고래의 몸에 붙어 몸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대략 500m 깊이에서 평평한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돌고래와 고래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가사와라 섬 주변에 있는 바다에서 첫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테크엑스플로어라는 과학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구팀의 주요 목표는 범고래가 거대 오징어를 사냥하고 먹는 장면을 영상에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탐사 로봇이 석션컵으로 고래의 입 주변을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암컷 범고래가 본인 아일랜드 근처 바다에서 거대 오징어의 일부를 달고 다니는 모습이 잡힌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두 종의 동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미지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자연보호단체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모나크 나비의 개체수가 8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세스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는 한 무척추 동물 보호단체의 데이터가 월동 중인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는 모나크 나비의 수가 지난 2017년에는 14만 8천 마리였던 것이 1년 이내로 2만 456마리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크 나비 개체수의 극적인 감소에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요인에는 서식지 상실, 살충제 사용 및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밀크위드라는 식물을 감염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꽃식물은 모나크 나비의 유일한 먹이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온도 또한 모나크 나비의 이주 경로에 영향을 주어 북쪽으로 더욱 이동하게 되며 여름 번식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서세스 소사이어티는 사람들에게 밀원과 밀크위드를 심고 살충제 사용을 줄여 모나크 나비의 개체수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기 짝이 없네요.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미코 더 하람베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룸메이트의 방이 너무 더러워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바퀴벌레가 점점 더 늘어나고 더욱 오래 머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퀴벌레들이 다른 룸메이트들도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무도 이 룸메이트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원인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룸메이트는 도망갔으며 결국 그녀의 방이 끔찍한 바퀴벌레 둥지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더러울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 때문에 다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집은 질병의 온상이 되었죠. 여러분들, 방 치우는 걸 게을리하지 맙시다.